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이퍼스 유동기 원장입니다. 자,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 요즘은 이제 거의 PTT가 거의 이제 표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PTT를 받는데 이제 저희 병원이 PTT를 좀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병원에 또 오는 이유는 선생님 제가 PTT를 받아봤는데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던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나라고 꽤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깊게 들어가서 PTT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받는지 하나씩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림을 보시면 피지선 일종의 바구니라고 보면 그 바구니에다가 우리가 PTT뼈를 집어 넣어야 되겠죠. 자, 집어 넣을 때는 이전에 첫 논문에서는 마사지를 해서 넣었어요. 그러면 피지선의 윗부분에는 들어가지만 깊은 층까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논문을 보면 초음파를 이용해서 쓰라고 돼 있는데요. 자, 우리 초음파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LDM과 같은 고주파 초음파가 있죠. 보통 메가헤르츠 정도의 초음파를 가지고 있는데 옆에 한 표를 보시면 이게 고주파보다는 저주파일 때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침투가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PTT를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피지선이라는 바구니에 이 입자공을 많이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 메가헤르츠 단위의 LDM과 같은 초음파보다는 오히려 약간 저주파를 사용하면 입자 침투가 잘 됩니다. 저희 병원에도 LDM 초음파 중에 가장 고가의 좋은 장비인데요. 쓰임새가 다른 거죠. LDM은 아주 고주파이기 때문에 피부 사이사이에 자꾸 물방울을 만들고 그걸로 해서 피부결을 좋게 만들고 피부를 진정시킬 때는 뭐 따라올 초음파가 없죠. 하지만 무언가를 침투시킬 때는 제일 비싼 고주파가 좋아 그런 게 아니라 각각의 쓰임새가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피지선에 충분한 약을 넣을 수 있는 LDM이 아니라 저주파 초음파를 해서 입자를 넣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입자를 충분히 넣었다는 가정하에 왜 선생님 롱펄스 레이저를 써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롱펄스라는 게 뭐냐면 레이저가 길게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PTT 할 때는 30m초,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0.03초 동안 레이저를 조사하는 레이저를 써야 됩니다. 0.03초면 정말 찰나의 시간이죠. 그런데 이걸 왜 롱펄스, 길게 나가는 레이저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정말 짧은 시간인데 레이저의 세계에서는 0.03초, 즉 30m초는 정말 길게 나가는 레이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미 잡티 치료할 때는 입자가 너무 작은 멜라닌 색소를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나노초, 피코초, 그러니까 즉 10억분의 1초, 1조분의 1초 정말 짧은 시간에 레이저를 쏴야 되는데요. 이런 레이저의 세계에서 보면 30m초는 엄청 길게 나가는 거죠. 너무 복잡한 건 제가 설명드리긴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즉 멜라닌 색소처럼 정말 작은 입자가 아니라 피지선은 상당히 큰 거죠. 옆에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보시면 표피 쪽에 있는 까만 점처럼 보이는 게 멜라닌 색소라고 본다면 이게 정말 작죠? 이럴 때는 정말 피코초, 나노초를 써야 되고 피지선 보세요. 덩치가 엄청 크죠? 큰 덩치를 쏠 때는 레이저를 길게 푹 쏴서 열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롱펄스 레이저를 써야 되고 롱펄스 레이저도 역시 모두가 많죠? 0.3mm초, 0.5mm초, 30mm초 다른데 이것은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 시험 족보입니다. 우리가 레이저를 쏘는 시간을 선택하면 크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0.38mm, 즉 380 마이크로미터 정도 이상 커진 피지선을 파괴하려면 30mm초가 아주 적절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이분이 약간 피지선이 여드름은 아니지만 피지 분비가 좀 많이 되고 피지선이 좀 약간 커져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0.38보다 좀 작은 피지선을 파괴하려면 30mm초가 아니라 20mm초, 10mm초를 쓸 수 있겠죠. 즉 이러한 선택적 광열 분해에 대한 개념이 확실한 선생님이라면 레이저에 쏘는 시간을 각각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다만 0.3mm초, 0.5mm초 같은 제네시스 방식은 너무 짧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병원 또 오시는 환자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름대로 PTT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알아보셨더라고요. 선생님 할 때 PTT 좀 아프다 그러는데 꼭 아프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데 뭐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PTT를 처음으로 보고했던 하버드대 락스 앤더슨 논문을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순간 온도가 80도까지 올라간다고 돼 있죠. 즉 30ml를 한번 땅 쏴서 온도를 팍 올리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피지선이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제네시스로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면 할 수도 있죠. 제네시스를 한 곳에다가 다다다다 열 올리면 열이 점점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것을 80도까지 올리려면은 이게 사람이 맞추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걸 다다다닥 해서 환자가 아파하면 탁 빼죠. 그러면 40도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환자가 아파도 계속 다다다닥 쏟다 보면 80도, 90도, 100도까지 화상을 입을 수가 있죠. 즉 무언가는 중첩해서 그 특정 온도를 만들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택성 광열 분해 개념이 또 사실 맞지는 않죠. 열을 전반적으로 올리면 피지선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정상적인 진피까지 같이 뜨거워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지고 위험할 수 있죠. 자, 저희 병원에서 3번 치료받고 많은 환자분들이 선생님 여드름도 좋아지고 피지 분비도 좀 줄었는데 좀 신기하게 피부 결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30ml초로 순간온도지만 80도 올리면 피지선은 확 뜨거워지고 그 뜨거운 열이 옆으로 쫙 퍼지겠죠. 그러면 콜라겐이 뜨거워지죠. 파괴될 정도는 아니지만 확산된 열은 60도, 50도, 40도까지 떨어지겠지만 그 뜨거운 열은 결국은 콜라겐을 만들어낸 자극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섬유아스파가 활성화돼서 콜라겐을 만들어내죠. 이거랑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전혀 PTT랑 다른 써마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원리입니다. 써마지를 붙여서 고주파를 뿍 주게 되면 그 고주파 진동이 열로 바뀌고 그 열에 의해서 콜라겐이 뜨거워지고 콜라겐이 뜨거워지면 거기 있는 섬유화세포가 활성화돼서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지죠. PTT를 통해서 콜라겐을 뜨겁게 하든 써마지 고주파를 통해서 뜨겁게 하든 결국은 열로 바뀌어서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피부결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남자분들 중에 저한테 약간 농담처럼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선생님 PTT 받으니까 여드름이 좋아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좀 잘생겨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그런 분들 보시면 간혹 가다가 이 턱선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딱 리프팅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64 파장대의 특성인데요. 진피를 지나서 피하지방까지 보통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하지방의 밑에 있는 레티나 큐티스라고 하는 지지인대 쪽을 자극을 주게 되고 그 인대가 자극을 받아서 탄탄해지면 리프팅이 되죠. 사실은 이 원리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리프팅 장비가 바로 티타늄 리프팅입니다. 티타늄 리프팅 3가지 파장대로 있죠. 755, 810, 1064 3가지 파장대인데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리프팅의 중요한 파장대는 1064 파장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쓰는 PTT에 쓰는 1064랑 같은 파장대죠. 그래서 티타늄만큼은 아니지만 1064 파장대를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피부가 되게 얇고 부드러운 분들은 리프팅 효과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공 치료할 때도 PTT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20대 또는 30대 초반 피지 분비가 좀 많은 분들이 모공이 넓어진 경우에는 그림 보시면 모공 안에 피지가 꽉 차 있죠. 그러면 모공 입장에서는 피지 통해서 이렇게 넓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그냥 가운데 모공 안에 기름이 꽉 차 있는 거를 그냥 둔 상태에서 버추얼 F랑 주베르를 통해서 콜라겐 늘려서 좁힌다? 좁혀지지 않겠죠. 즉 피지 분비가 많으면서 모공이 넓은 경우에는 일단은 PTT를 통해서 피지 분비를 좀 줄여주면 꽉 차 있는 공간이 좀 비어지겠죠. 그렇게 해놓고 이후에 버추얼 F, 주베르 같은 거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PTT 자체로도 그 열 때문에 콜라겐이 늘어나기 때문에 모공이 쭉 좁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정리하면 피지 분비가 많은 모공인 경우에는 PTT를 통해서 피지 분비를 줄여서 빈 공간을 만들고 이것 자체로도 콜라겐 약간 늘리고 근데 간혹 가다가 피부가 되게 얇으신 분들은 이것만 해도 모공이 확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이제 종료를 하고 이후에 6개월 간격으로 유지치료를 하면 되고요. 피지 분비가 줄고 모공이 약간 줄었는데도 약간 애매하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콜라겐을 늘리는 바늘 고주파, 주베르 등을 이어서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꽤 있습니다. PTT 이걸로 완치되는 게 아닙니까? 물어보는데 완치는 안 돼요. 락스 앤더슨 하버드 논문을 보시면 피지선을 엄밀히 말하면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커져 있는 피지선이 오른쪽 그림 보시면 약간 정상 크기로 작아져 있죠. 이 상태는 정상과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것이 6개월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커지는 형태를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3번 또는 증상이 좀 심하면 5번 정도 PTT 하고 6개월 좀 지나서 피지선이 다시 커지면 그때 유지치료로 2번 또 6개월 간격으로 2번 하면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면 확실히 누적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6개월 몇 번 하다 보면 점점 더 좋아지시고 그래서 6개월 간격이 아니라 1년 간격으로 늘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치료를 좀 줄여나가면서 하면 점점점 여드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PTT 시술 시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죠. 이러한 PTT 결과가 좋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3회 또는 5회 내에 치료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PTT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프스 이동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